그러면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쪽이지만 먹고 살리니까 이걸 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회 대우가 문제지 그 직업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자기가 즐거운 일은 안 시켜도 하거든요. 오히려 상태가 좋은 친구들이 이런 걸 더 못하는 거예요. 불성실해.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더 거기서 많이 무너지시는 게 우리 애는 이렇게 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모두 할 줄 알아.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들은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은 눈치채겠지만 거의 비장애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들이 청소나 단순 업무만 하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허드렛 일만 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대기업 취업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안을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심하지 않은 지적 장애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발달장애 일자리가 아니라 더 확대된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의 일자리는 여러 방면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님이 청소나 단순 업무 같은 허드렛 일만 하는 건 싫다라는 요 인식은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나 단순 업무는 우리 아이가 할 급이 아니야. 우리 아이고 좀 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여기다 좀 더 급 높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치면 비장애인들은 급이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냥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회계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사무 중에서 그럼 뭘 할 건지 뭐 홍보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이 친구가 단독 수행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해준 장애예요. 이 친구는 비장애인과 다르다고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냥 딱딱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 장애 영역 우리들 안에서 심하지 않다는 거지 이 사람 단독으로 비장애인들이랑 있었을 때 승부가 안 되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인데 이 친구가 뭔가 엄마가 생각하시는 허드렛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다 정말. 그러면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하고 회계 쪽을 되게 잘한다. 그럼 그런 거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은 사실 우리 비장애인도 그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고요, 많이. 내가 좋아하는 건 이쪽이지만 먹고 살리니까 이걸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다른 뭔가가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거를 하려면 내가 이 직업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잘할 수 있고 얘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얘가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저도 그러고 있지만 싶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살려니까 하는 거지 일을. 근데 그거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틈새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나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이 친구들이 가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비장애인이 보는 결핍으로 인해서 그게 강점이 되기도 해요. 그게 굉장히 강점이 돼요. 예를 들면 청소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은 내가 맡은 업무가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여기가 깨끗하면 대충 하죠. 깨끗하니까. 근데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는 걸 매일 해요. 매일. 오히려 뭔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나중에 생각이 나면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거길 다시 할 정도로 그러면 그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장애인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안 하고, 근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누가 보던 안 보던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청소 업무에 있어서 그러면 청소는 발달장애인한테 시키면 완벽하다.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 그 시간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그 청소 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비장애인보다 이 사람들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어머님들이 오셔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업무를 딱 물어보세요. 근데 몰라요. 들어가 봐요. 모르겠어 저도. 근데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 아이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내가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이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가 뭐 허드렛 일이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는데 청소는 아무나 못합니다. 맞아. 정말 아무나 존경합니다. 못합니다. 청소는. 네,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청소를 잘하면 돈 억수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청소만 잘해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허드렛 일 아닙니다. 지금 사회 대우가 문제지 그 직업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관찰해보고 아이가 어떤 일 할 때 좀 즐거워하는지 좀 보면은, 왜냐면 자기가 즐거운 일은 안 시켜도 하거든요. 저희 딸이 동물원을 너무 가고 싶어서 맨날 저도 칠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물원 이렇게 사자 뭐 이렇게 써요. 보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막 쪼르는데 아빠가 빨래를 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고 아빠 씻고 갈 거라고 하니까 그 빨래 개는 걸요, 동생 거, 자기 거, 제 거, 아빠 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진열도 잘하겠는데. 나에서 약간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일들은 잘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는 거 잘 보시면 돼. 청소 좋아하면 저희 딸이 청소해도 저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좋아요. 오히려 상태가 좋은 친구들이 이런 걸 더 못하는 거예요. 불성실해.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더 거기서 많이 무너지시는 게, 우리 애는 이렇게 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모두 할 줄 알아.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 지킬 것들을 못 지켜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지만 뭔가 참을 땐 참고 견딜 땐 견디고, 이런 것들을 사실 직업이 생겼다고 갑자기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도 그 생활에서 그런 전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적장애 친구들이, 특히 이제 사회성이 지적장애 친구들은 사회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직장생활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선호하시는 사무보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교류하려고 하는 이렇게 의지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 일만 해요. 본인 일만 하니까 사실은 비장애인 속에 있어도 본인 일만 하니까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덜 느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지적장애 친구들은 비장애인이랑 자꾸 얘기하고 싶고 뭔가 자꾸 이렇게 관계를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그냥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고 이러면 이 친구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을 때 그냥 반갑게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두세 마디 계속 뭔가, 근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받는 이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대꾸를 해줘야 되고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불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을 뭐 사무보조든 뭐든 비장애인들이랑 같이 하는 직장 생활을 사실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더 잘 하기는 해요. 선호하는구나, 기업에서. 네, 잘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처음에는 면접 같은 거를 볼 때 우리 보통 비장애인처럼 면접을 보거든요. 뭐 집이 어디냐, 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대화로. 근데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인들은 면접에서 통과할 확률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막상 말을 정말 잘하고 그래서 잘 지낼 것 같아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비장애인들이랑 잘 못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또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죠. 제가 한 달이나 2달 정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결정해도 된다 이랬을 때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대화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랑 같이 어떻게 지낼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지내다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대화가 업무할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그러면 뭐 사회생활을 못 하겠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업무마다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거를 하고 나중에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